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또다시 벌어진 권력형 성추행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포함해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는데요. 관련 사실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먼저 오거돈 전 부시장이 이제 사퇴 이후에 지금 이제 그 행방이 좀 묘연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어제 11시에 이제 그 사태에 네. 대한 이제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종적이 전혀 이렇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관사에서도 이제 뭐 인적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네. 이제 자택에도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 사건이 어제 이제 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기 어제는 때문에 아니죠, 잠시만요. 네. 그 고발을 네. 했는 상황이라 서울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시민단체가 이제 이 지금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했다면 고발을 했는지는 이제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예. 고발을 했다면 이제 신분 자체가 내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는 이제 신원을 조금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언론에서 확인을 해주신다면 내사 단계라서 아마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신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지금 경찰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 듯한데요. 네. 만약에 고발이 되었다면 이제 신분 자체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면 이제 불러서 소환을 해야 되니까 아마 지금 어디 있는지 오 전 시장이 이제 어디 있는지를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오거돈 부산시장의 기자회견은 이제 그제 23일 날 그제 오전에 네, 열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달 초에 그 광역 단체장이 해당 피해 공무원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서 단독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 성추행이 있었다라는 건데 사건 경위를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달 초에 본인의 집무실로 그 20대 그 부하 직원을 불러서는 네.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도움을 달라라고 하면서 한 5분간 오거돈 시장의 해명에 따르면 한 5분간 면담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약간 이제 피해자의 어떤 피해 진술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 측에 따르면 한 5분여 동안에 어떤 그 피해 사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목격자나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그 5분이 경과한 후에 이제 울면서 이 피해 여성이 이 집무실을 나왔고 네. 나중에 본인의 이제 남자친구에게 문제 제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남자친구의 항의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건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마치 오거돈 시장은 이젠 전 시장이 됐죠. 기자회견을 하는 와중에 5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좀 짧은 것처럼 그리고 네. 뭐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추행임을 인지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어떤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이 비판 여론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저희가 사건을 해보면 단 1초 피해자 진술이 1초 동안 내 어떤 신체 일부를 만졌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을 때는 이 또한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5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길 수밖에 없고요. 경중은 또 가해자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오거돈 시장이 마지막까지 더 깔끔하게 사과하고 물러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이 있습니다. 부분에 예. 대해서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형법에 보면 강제추행이라는 죄가 있고 네. 성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 있는데요. 네. 종래에는 강제추행에 대해서 협박과 폭행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판례가 폭행과 협박을 어떻게 판시를 하는가 하면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중이라는 거는 사실상 예를 들어 저희 앵커님인데 앵커님한테 손을 딱 잡는 이것도 강제추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는 기습추행이라 그래서 폭행을 수반한 추행도 지금은 이제 추행의 개념 속에서 열려져 있는 그런 네. 개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 1초라도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단 1초라도 신체의 접촉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형법상 성폭행 범죄로 의율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네. 지금 아마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으로 갈 것인지 아마 업무상에 있는 위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갈 것인지 이 차이가 있는데요.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어떤 건가 하면 추행죄는 어떤 건가 하면 예. 거기에 폭행 협박이 수반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상급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라고 해서 어깨에 손을 올린다든가 거짓말로 어깨에 뭐 이렇게 뭐가 묻었네 이러면서 어깨에 손을 친다든가 뭐가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묻었다고 이야기하면 위계가 되는 것이고 네. 좀 가만히 있어봐 라고 해서 어깨에 손을 올리면 그게 위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열어놓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경찰이 현재 지금 내사 중입니다. 정식 그렇습니다.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내사 중인데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 이제 관련된 좀 판단, 법리 검토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 궁금한 게 이제 그 보통 법을 적용을 할 때 범의라고 그러죠. 의도도 중요하게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집무실에서 이제 광역단체장이 20대 공무원을 집무실로 불렀단 말입니다. 이게 범의, 의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그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판단할 계획적이다, 뭐 이런 쪽으로 판단할 여지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네.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아직까지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거고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부분 중에 그렇다면 이 피해 여성과 어떻게 오전 시장이 대면하게 됐는지 네. 그 경위.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본인의 이제 비서실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네. 비서실 소속 직원을 통해서 이제 수행 비서를 통해서 해당 여성을 이제 딱 지목을 해서 본인의 직무실로 불렀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어떤 면담이나 아니면 이제 뭐 업무를 도움을 받는 과정 중에 다른 배석자들이 지금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이 이전에도 뭐 안희정 지사 사건도 있었고 뭔가 부하 여직원과의 문제가 있고 이런 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아무런 배석자 없이 이렇게 단둘이 은밀하게 한 특정인을 불러서 이런 밀폐된 공간에 이제 둘만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었다. 그리고 어떤 가해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에서는 이거 굉장히 이 범행에 착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도가 있었구나, 계획적이었구나라고 볼 수 있고 충분히 그런 식으로 더 가중돼서 처벌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저는 100%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네. 사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정말로 이렇게 동료라는 개념, 사실 젠더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일이 필요할 때 그 사람하고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면담의 내용이 사실은 잘 모르는 네. 내용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저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분명히 잘못됐으면 그건 분명히 지적돼야 되는 네. 부분이지만 네. 어떤 동료 관계에 있어서 이제 1대1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회식 장소에서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논하겠지만 어떤 특정 위치 매김이 자칫 동료들 간에 또 하나의 어떤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네. 동료 간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부적절하다, 너무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인식도 조금 고쳐져야 된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고 네. 해야 되지 않을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어떤 직장 문화가 좀 만들어지기를 네. 바랍니다. 앞서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뭐 경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거는 향후에 있을 어떤 법적인 다툼, 법적 판단을 고려한 걸까요?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중에 관계없이 본인이 뒤늦게 추행임을 인지했다는 취지로 해명을 내놨거든요. 네. 이 말인즉슨 본인이 어떤 범죄 행위를 하고 착수에 이르렀을 당시에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펴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면 만약에 이게 법원 판단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분명히 본인이 추행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다고 한 만큼 뭐 이것이 무죄로 된다거나 뭐 무혐의를 받는다거나 이러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양형에 있어서 본인이 처벌을 받을 때 좀 유리한 정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오전 시장의 그 성추행 범죄이고 그리고 이제 피해 여성분의 이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본질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가운데 지금 그 오전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이번 사건 외에 다른 또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특정 유튜브에서 이제 제기했던 네. 이제 성추행 사건인데요. 그때의 이제 그 오전 시장의 입장은 네.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인 항변을 했어요. 소도 웃고 지나갈 일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그 유튜브를 방송했는 사람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던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 사건과 관련된 연관된 사건 분명히 피해자가 다르면 그건 별개의 사건이고 다만 그런 어떤 행동이 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열려져서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경찰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내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정식 수사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자의 판단
판단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게 원래 내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네. 목격자가 있거나 제3의 어떤 진술자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사 단계라 하더라도 이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고 오거돈 전 시장을 지금 문제가 된 이 사건 말고 이전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네. 먼저 선행돼야 될 건 피해자의 진술이거든요.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받고 조사를 한 이후에 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좀 추출해가지고 기소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실무에서는 사실상 친고죄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동력을 받아서 좀 계속 추진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위원님 그리고 이제 오전 시장 관련해서 이제 그 최근에 회식 사진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일각에서는 예견된 일이었다라는 그 비판적인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폭력 상담소에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충분히 지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앉아 있는 자리가 의도적으로 오전 시장이 이렇게 앉아라고 이야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다면 분명히 그거는 예견된 어떤 성추행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그날 하루에 이루어진 그냥 장소의 사진이었다면 그 부분은 좀 별개로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분명히 지금에 있어서의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지만 성인지 감수성의 어떤 관점에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퇴 발표 시점을 두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피해자 측이 총선 뒤에, 그러니까 4월 안에 이제 사퇴할 것을 이제 못 박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을 막으려고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야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정치권의 여야를 떠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피해자 측에선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이 시정을 정리하는 기간이 이게 애초에 사건 발생일이 4월 7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여간의 말미를 준 것이 뭐 대단히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피해자 측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방의 하나의 요소가 되고 피해자가 계속 언론에 거론되고 정치권에서 호명되는 이런 상황을 제발 막아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을 두고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주는 어떤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이제 그 위원님께서 이제 회식 논란 사진 이제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준비된 그 사진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네, 지금 이제 논란이 된 사진이 이 사진이거든요. 이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연히 이런 배석 자리를 가져갔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시장이 식사 자리에 가는 자리는 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미리 어떤 좌석을 배치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거돈 시장이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행, 어떤 이 성범죄는 굉장히 상습성을 보이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이 계속 좀 어쨌든 뭐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본인이 이런 식의 좌석 배치를 원하지 않았더라도 밑에 비서실에서 이런 식으로 좌석 배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오거돈 전 시장의 성인지 감수성이 사실 낮은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개될 수 있는 사진이 찍혀질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좌석 배치를 가져갔던 거는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도 이제 박사님 말씀에 너무나 10분 공감하는 게 이 여성과 대면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을 오히려 악용해서 어떤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고 여성과는 접촉면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가져가는 건 전혀 올바르지가 않고요. 여성도 같은 동료고 오히려 대상화하고 성적 대상화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향을 가져가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그 성추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 흔히들 말해서 어떤 그 MT라고 해서 어떤 모임 장소에 가면 굉장히 부적절한 어떤 대화들도 많이 오고 갔는데 요새는 사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칭찬은 이게 성희롱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의도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모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런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이제 엄중해져 있는 편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칭찬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교육, 그러니까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확인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동료와라는 개념,
동료라는 것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어떤 젠더의 문제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혹시 네. 이런 일로 인해서 펜스룰, 저는 펜스룰이라는 게 그분의 생각인 것 같아요. 나는 뭐 집사람하고 그다음에 우리 식구 외에는 다른 사람과 절대로 1대1로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분의 말씀은 맞는 말인데 예. 식사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별개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회식 자리 같은 거 할 때 다 이렇게 준비를 할 때는 분명히 자리 배석에 대한 준비 시트를 분명히 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사진에 보면 그 뒷자리가 전부 다 이렇게 젠더가 이렇게 옷시장 빼고는 다 한쪽으로 몰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좀 부적절했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이 나온다면 네. 지적에 대한 달게 책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펜스룰은 이제 미국 부통령이었죠. 마이크 펜스 이제 부통령의 발언이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더 큰 문제로 지적이 되는 이유가 정치권의 성추문 사건이 반복이 된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권력층의 좀 낮은 앞서 말씀해 주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상하관계 그리고 권력관계 하에서 부하 여성 직원을 대상화해서 범죄의 하나의 그 피해자로 삼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요. 네. 네. 성인지 감수성이 사실 안희정 지사 판결에서 나오면서 예. 사실은 그 이제 전에 서울대 조교 성추행 사건에서 법원이 처음 판시했던 개념입니다. 이 법원이 판시했던 그 개념의 어떤 그 의미를 따져보자면 예전에는 법원에서 마치 이제 추행이나 강간의 피해자가 그 후발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는 데 있어서 가해자한테 아주 호의적인 문자를 보낸다든지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걸 하나의 무죄의 사유로 삼기도 했었던 전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특히 범죄 피해자가 된 여성에게는 이 피해자가 처한 특수성 그리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권력관계 하에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재반 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걸 더 확장해서 사실 일상 어떤 우리가 이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이런 정치권 그리고 이런 공공기관의 상하 문화 그리고 이 남녀 간의 사실상의 이런 차별이 잔존하면서 아직까지는 성인지 감수성이 우리 사회에 정말 착근하진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네. 이제 다른 주제도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디지털 성착취 범죄로 문제가 된 이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이제 MBC 현직 기자가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 한 정황이 일단 드러났습니다. 네. MBC에서도 인정을 했죠. 네, 9시 뉴스에서 이제 아마 그 앵커께서 직접 예.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한 70여 명의 명단이 지금 유료 회원의 명단이 확인되어 있고 네. 그 유료 회원들을 이제 하나씩 불러서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 40여 명 중에 이제 한 명이 지금 말씀 주신 MBC에 있는 기자였다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월 중순에 이제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박사방의 유료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70만 원 정도 냈다 이렇게 네. 하는데 그 기자가 1차 진상조사에서는 어떠한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러한 어떤 그 N번방에 대한 취재를 위해서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 네. 굳이 내가 이러한 어떤 성착취물을 보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MBC 측에서는 좀 그게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예. 판단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배제하고 추가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밝힘과 동시에 지금은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시청자들에게 하나하나 소상히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네. 어제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MBC 측에서도 공식 확인을 했고요. 이게 그 상황을 보니까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 회원 그 전용방을 집중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신상이 드러난 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미 한 70명 정도가 네. 유료 회원방에 있었고 이 중에 지금 경찰이 한 40명 정도의 구체적인 신상을 파악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그 해당 기자의 신상도 이제 공개가 된 걸로 보이고요. 아마 이 40명이 각각이 어떤 또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밝히고 그 범죄에 어떤 법령을 적용할지 의율 하겠다고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디지털 성착취 범죄 사회적인 공분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물론 정부에서 대책은 내놓긴 했는데 그동안에는 성착취 범죄,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이 좀 약하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계속 나왔었던 거죠. 사실 네. 뭐 이거는 뭐 법원 측에 조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네. 낮아도 너무 낮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법정형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지금 11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네. 그 11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예. 조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 중에 하나가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제작을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범죄들을 살펴보면 네. 이러한 법정형에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나오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웰컴 투 비디오라고 네. 굉장히 이제 아동 성착취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아지트 플랫폼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담했는 사람이 이제 235명이었는데 그 중에 기소되는 사람은 43명. 그 중에서 이제 판결을 받았는 42건을 조금 확인해 보면 실형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벌금이 34건, 집행유예가 7건, 그다음에 선고유예가 1건인데 네. 그 벌금도 305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지금의 이제 성범죄에 대한 기존의 법원이 판단하고 있던 그 선고 형량은 국민의 법 감정에는 턱없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범죄 행위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를 또 몇 가지를 좀 사례를 들어서 짚어보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까지는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대단히 전향적으로 판단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는 강제력이 수반되는 강간과 강제추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어떤 판시를 보여줬지만 네. 이런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음란 동영상을 단순히 재미삼아 돌려보고 유포하고 하는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대단히 좀 안일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그 전제에서 판단을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피고인이 반성한다는 이유 그리고 뭐 초범이라는 이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지고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처벌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주요 내용을 내놨는데 준비된 그래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핵심은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이제 양형 기준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디지털 성범죄 제작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제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사실상 끝까지 추적하겠다, 추적해서 처벌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이제 판매 행위와 관련해서 형량이 확대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매우 타당하다고 네. 판단이 들고 특히 이제 저 안에서 가장 저쪽에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네.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 수사를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뭔가 하면 네. 일반적인 오프라인의 수사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게 사기 사건인지 이게 절도 사건인지 이게 강간 사건인지 살인 사건인지 구별할 수가 있는데 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사실상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바깥에 있는 수사당국이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도 조주빈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영상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영상물의 내용에 따라서 그다음에 영상물에 들어와 있는 그 연령에 따라서 다 그 범죄가 달라지는데 이제 와서 그 범죄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구속을 했다 해봤자 지금 검찰 단계에서는 최장 20일밖에 안 되는데 그 20일 동안 이 범죄의 구속 요건을 찾아가는 것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냐 이런 네.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지금 저 내용 중에서 잠입 수사는 필요한 거 아니냐. 그 잠입 수사라는 것은 적어도 이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안에서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범죄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어야 한다. 사실 웰컴 투 비디오에서도 미국에서 잠입 수사를 통해서 이걸 확인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동영상물을 사고 그다음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IP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정적인 단서가 만들어졌다면 예. 이러한 청소년 성범죄라는 것은 아동 착취물이라는 것은 청소년의 아동의 미래를 지운 인격 살인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저렇게 폐지를 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서 다만 이것이 불법이 너무 이렇게 수사당국이 진행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잠입 수사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디테일하게 조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봤는데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1번, 2번 나오고 뒤에 또 3번, 4번, 5번까지 준비가 돼 있는데 이 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항목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의제 강간의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네. 좀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만 13세 미만과는 뭐 동의화를 떠나서 이제 성관계가 있으면은 강간에 준하게 처벌을 했던 건데요. 네. 그 연령이 상당히 낮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어쨌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 완성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루밍 범죄든 아주 이건 예전에 어떤 법령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범죄
범죄였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그루밍 과정을 통해 가지고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왔다는 것을 의율하지 못했는데 그 나이를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처벌 범위를 좀 올렸다는 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제 그루밍이라는 그렇습니다. 게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피해자를 하는 건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 그러니까 피해자를 처음부터 어떤 물리력을 수반해가지고 이제 강간이나 추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더 악질적으로 범죄의 대상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심적으로는 삼아 놓고서 계속해서 본인과 어떤 친화적인 그리고 길들이기라고 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범죄의 표적으로 삼아왔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청소년들이 제대로 어떤 가치관이라는 게 성립되기 이전에 뭐 종교 기관이나 아니면 그 어떤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그런 기관들에서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규율해야 된다는 여성계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위원님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눈에 띄었던 게 이제 범죄 수익 환수와 관련해서 독립몰수제라는 제도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고전에 먼저 왜 이게 필요한지에 네. 대해서 간단하게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이제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네. 게 종래에는 타인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네. 성폭력 범죄로 그치는 것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 성폭력을 진행시켜 놓고 촬영해서 그것이 또 한 번의 2차 피해, 어떻게 네. 보면 더 잔혹한 배포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지금 가지고 가는 그런 범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형량을 올리는 거는 그 피해자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거지만 그 형량이 만들어지기 전, 그러니까 형을 가중하는 것 전에 그 생태계를 없애는 네.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면 그 생태계를 없애는 전략이 독립몰수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범인이 유죄 판결을 받아야 돼요. 유죄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유죄 판결에 부과해서 몰수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범인이 외국에 도피를 했다고 치면 이 유죄를 판결받아야 되는 범인이 없기 때문에 그 불법 재산이 있어도 그 불법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압수나 몰수를 할 수, 특히 몰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형사소송과 별도로 만약에 그 가해자가 외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현존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네. 동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를 만든다면 도망간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불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면 이러한 어떤 디지털 성범죄가 경제적으로 악용되는 생태계를 좀 없앨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행정몰수와 민사몰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보완점이 나와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입법이 한번 되었는데 유산 입법이 되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수사당국과 그다음 국회가 좀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피해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이런 일 자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많이 좀 엄격해질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뭐 어떤 법 조항들이 좀 보완이 돼야 할까요?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입법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여야를 가릴 게 아니라 통과가 되어야만 하는 범죄 어떤이라고 보고요. 네. 또 네. 하나는 양형 기준이 높아졌더라도 법원 어떤 실무에서 적용을 등한시하면은 이게 체감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 강화된 양형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서 엄단하는 그런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네.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이제 그 여러 각 기관의 그리고 각 일각, 그러니까 사회 각 곳곳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